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밸류에이션도 완료를 했고, 자, 밸류에이션까지 완료하고 나면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도대체 종목을 어떻게 골라야 되지? 뭘 보고 그 기업이 잘 나갈 거라는 거를 예상해 볼 수 있지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실 텐데요. 그런 걸 볼 때 이제 그 기업에서부터 보는 방법도 있지만 주변의 이런 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파악해 보는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각의 그 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을 주는 외부 환경 요소를 봐야 되고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제가 이전 그 외부 환경 요소를 설명할 때 설명을 다 드렸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기술 요소가 가장 빨라요. 사회, 문화 요소가 그 다음이고, 사회와 문화 요소 중에서는 문화 요소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 금융 요소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법제도가 그 문제점들이 발생한 것들을 수습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력 종목을 고를 때는 어디에서 그러면 종목을 골라야 되느냐? 사회문화에 관련된 요소들에서 그 흐름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 통계 변수를 본다든가 하는 것들은 사례로 이미 보여드렸다시피, 이전 강좌에서 보여드렸다시피 뭐 노인 인구가 많아진다거나 뭐 인구 구조가 바뀐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단지 어떤 시차가 좀 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런 흐름으로 가는 요소는 별로 바뀌지 않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인구 통계 변수, 즉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부분, 사회 전반의 안정성이라든가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보는 게 바람직하겠고요. 그거보다 이제 더 빠르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기술 요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초전도체를 생각해 보시면, 초전도체라는 과학 기술에 관련된 요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요소가 나오고 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종목 투자를 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은 이제 상온 초전도체는 아니다라는 것들이 좀 밝혀져서 이제 다 정리가 된 상태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빠르게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사실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기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는 대단히 그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신기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게 사회문화 현상으로 이행해 나갈 것이냐가 또 다른 문제예요. 실제 돈이 될 때는 사회문화 현상으로 이행될 때거든요.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서 이미 메타로 사명을 바뀌었죠. 메타버스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게 사회문화 현상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아직은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메타버스의 향방은 기술의 흐름을 통해서 지켜봐야죠. 애플이 비전 프로 같은 것들을 램으로 인해서 XR이라는 개념들이 나왔고,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사회문화 현상으로 정식 발매가 될 때 이행에 간다면 메타버스의 영향력은 크게 이제 주가 영향을 반영시키는 게 맞겠고요. 그게 그렇게까지 사회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면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이 되었을 때 이제 이게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줄 거고요. 이게 이제 실제 경제 현상으로 가서 기업이나 산업 내 돈이 벌리는 상태가 되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즉 이렇게 기업이나 산업 내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미 퍼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2차전지 산업 같은 경우는 기술에 있어서의 그 리튬이온 전지가 나왔고,
사회문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후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경제현상으로 반영되기 시작하니까 고퍼주 이래가지고 누구는 이거 너무 비싸다. 뭐 그 2차전지 산업이 좋은 건 알겠는데 너무 비싸다라는 논란을 벌이고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그 고퍼가 별로 의미가 없다. 앞으로 이거 더 좋아진다. 피이지로 봐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동일한 사건을 놓고도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주류가 어디로 갈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주류가 아니라고 보게 되면 주가가 빠질 거고 주류가 맞다라고 예상을 하면 주가가 정당화가 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면 이제 법제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2차전지에 있어서 중국의 경우는 중국 내 2차전지 기업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에서는 안 주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 그 2차전지 중국 쪽에 보조금을 받고 있는 2차전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치적인 논란이 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흐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법제도에 해당되는 정치적인 흐름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뭔데 왜 기술이 가장 빠르고 문화가 그 다음이고 사회고 경제고 법제도가 나중에 나타나나요? 그 근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저도 이런 근거를 찾는데 굉장히 많은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지은 책이 있죠. 총균세라는 책에 보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의 주요 역사적 이벤트들이 왔을 때 언제 발생됐느냐라는 것들을 각 지역별로 정리해 놓은 요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드디어 내가 학교에서 배웠던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실증 자료로 나타내는 자료가 나왔구나라고 하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자, 생태가 기술에 영향을 주고 기술이 문화 사회에 영향을 주고 경제에 영향을 주고 법제도에 영향을 주는 순서로 이어진다라는 게 사회과학 내에서의 그 일반적인 흐름이자 기대였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증거는 뭐냐? 라고 보시면 우리가 중국의 경우는 보면 그 기원전 7500년 경에 다 이렇게 나온 걸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있었던 사실이 발굴이 잘 안 돼서 다 모르고 있는 거죠. 또 문화대혁명 때 많은 유물들을 다 파손을 해가지고 중국의 경우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에 영향을 받았던 그런 비옥한 초승달 지역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흐름을 보시면 사회현상인 촌락의 형성이 기원전 9000년 90세기 경우로 가장 빠르고요. 즉 사회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작물화, 가축화, 토기의 생산이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은 다 경제적인 활동들이죠. 작물화는 농업의 근간이 됐고 가축화는 목축의 근간이 되었죠. 토기는 잉여 생산물의 저장에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현상으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잉여 생산물이 나와서 잉여 식량이 존재를 하니까 관계 등을 지도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앙을 지도할 수 있는 추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정치 체제가 마련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추장 사회가 나오면서 금속 도구나 인공물들이 사용되기 시작했죠. 바로 청동기입니다. 그 이후에 물론 중요한 이벤트도 있었을 텐데 이 역사적 사실로는 여기서 이렇게 나온 거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이렇게 기술, 사회문화, 경제, 법제도 순으로 나오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사회 이전에 기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류의 출현이 30만 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가 불을 발견해서 활용하면서 만물의 영장의 지위에 올랐죠. 즉 불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어느 누구도 감히 그 대적할 수 없는 그 최상의 포식자가 된 것이 바로 그 호모 에렉투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아, 촌락 이전에 불의 활용이라는 기술의 발전이 먼저 이루어졌구나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약간 다르게 촌락이 늦게 형성이 됐는데요. 섬나라라는 특성이 있었겠고요. 안데스 산맥의 경우도 약간 우후죽순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은 고산지대라는 측면이 있죠. 상대적으로 아마존강 유역처럼 비옥한 초승달과 유사한 패턴의 경우가 비슷한 패턴을 나타나지만, 토기가 왜 이렇게 빨랐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빨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예외적인 상황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아메리카의 경우는 열대성 기후지대이기 때문에 약간 그 온대가 중심이 되는 4대 문명의 중심이 되는 온대가 중심이 되는 지역과는 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동부의 경우는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석기 시대를 겨우 벗어난 시점 정도였다라는 것들을 감안하면 좀 왜곡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태가 기술을 결정하고, 기술이 사회문화를 결정하고, 사회와 문화 중에서는 문화가 더 빠르고, 그다음에 경제, 법제도라는 정치가 나타난다라는 사실들은 그 흐름이 일관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지리의 경우는 대륙의 판이 이동하면서 오늘날의 그 지리의 모습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리는 무엇을 결정하게 되냐면 지리에 따라서 기후가 결정이 돼요. 또 지리에 따라서 부존 자원, 구리라든가 주석이라든가 석유, 석탄과 같은 자원과 이에 따른 청동기 발달, 철기의 발달과 같은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후대는 온대를 중심으로 해서 농경과 목축이 발전했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온대 지방에 농경이 중심이 돼서 발전을 하고, 그 농경 집단 그 위쪽으로 초원지대가, 북반구 쪽에서는 초원지대가 형성이 되면서 유목이 발달을 하죠. 결국 지리와 기후가 생활 양식, 정주냐 유목이냐라는 생활 방식을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의 존재 여부에 따라서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즉 온대 지역이었기 때문에 겨울에 식량을 보관했다가 추운 겨울에 아무것도 없을 때 먹을 수 있는 그 보존이 필요했다라는 면에서 기술의 발전에 영향을 줬다라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겠죠. 또 지리의 형태에 따라서 유라시아 지역의 교역이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태가 기후, 역사에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술, 사회문화, 경제, 법제도로 영향을 줬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왜 했냐? 당연히 이렇게 어느 것들이 나왔을 때 주식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대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 추이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러한 그 역사적인 그 연표에 있는 내용들, 우리가 위키피디아에 있는 역사 연표, 세계사 연표에 나와 있는 각 중요 이벤트들을 이렇게 생태, 기술 관련된 부분, 문화, 사회 관련된 부분, 경제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정치, 법제도 관련된 부분으로 나눠서 시대별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술이 가장 먼저 발전을 하고, 문화, 사회가 발전을 하고, 경제로 이어지고 정치로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레반트 지역에서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읍성, 청동기 사용 이런 기술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문자가 나타났었는데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뭐 문화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아니면 지구라트 같은 신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 기반 시설 같은 것들에 영향을 줬고요. 이런 것들이 앞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그 바퀴와 같은 그 경제활동 관련된 사실들이 나타났고 결국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계급이 나뉘고 통치 제도가 완성이 되고 법전이 나타나는 형태로 이런 시기별로의 추이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다 이렇게 뿌려봤습니다. 뿌려봐서 관련된 거를 묶어서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본 거죠. 신화, 기반시설, 토지관계, 무역, 계급사회, 통치, 법과 같은 이런 키워드로 뽑아낸 거죠. 그래서 이걸 왜 뽑았느냐? 바로 최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추려보기 위해서예요. 현대, 최근의 우리의 모습에서 어떠한 흐름이 나타나느냐라는 것들을 간추려 보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나눠본 겁니다. 굉장히 시간이 걸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시 시대는 문명 발생 이전이기 때문에 4대 문명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더스 문명, 황허 문명이 나오기 이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고대 시대는 메소포타미아 시대부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기원 후 476년까지를 노예제 사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중세의 경우는 서로마 제국 멸망에서부터 동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중세시대 봉건제 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서구 역사가의 시각이 되겠고 전반적으로 같이 놓고 본다면 이슬람 제국이 모든 그 것들을 통제하던 이슬람 제국 시대라고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동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1765년 산업혁명까지는 르네상스, 그 다음에 대항해 시대가 나오면서 전 세계에 상업혁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서 2차전까지가 산업자본이 구축이 되면서 근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산업과 자본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기계공업이 발전을 하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 후부터 1989년에 가장 대표적인 일이 어떤 게 있었냐면 소비에트의 해체가 있었습니다. 즉 공산주의의 활동 시대고 공산주의가 몰락한 시대까지가 후기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공산주의 사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후기 자본주의 사회보다는 사회주의 사회가 복리후생을 더 강조를 했고요. 공산주의 사회는 효율성보다는 공동생산, 공동소유를 강조했었던 것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소비에트 해체 이후에 현재 최근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볼 때는 후기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그 다음에 공산주의 몰락에 따른 신자유주의 사상의 팽배가 사회 전반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빠른 기술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떠한 추세를 볼 수 있느냐? 인터넷과 AI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89년, 90년대가 인터넷이 폭증을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휴대폰을 통해서 모바일화가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AI가 등장을 하면서 챗GPT라든가 알파고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술 면에서 본다라면 전술무기인 그 무인기가 전쟁의 중요 도구가 되어 나타났고요. 이제 화성 탐사라든가 달 탐사가 중심이 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그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문화, 사회적으로는 인권과 개인주의가
그 강조가 되면서 이 인권과 개인주의를 찾기 시작을 했고, 이에 따라서 사람들 간의 이런 인권과 개인에 대한 차별을 있었던 부분을 어떻게 해소시켜 나가느냐가 사회와 문화의 이슈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의 인종과 종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중요한 문제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환경보호,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자라는 환경이라는 이슈가 대두가 돼서, 경제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자리 잡은 구글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 우버, 그 다음에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모든 이익을 다 싹쓸이해 가는 그런 구조를 잡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그 시대까지는 세계화가 주류를 이뤘었는데, 이제는 다극화, 즉 각 지역 우선주의, 자국 우선주의가 나타나면서 다극화가 나타났고요. 경제의 가장 큰 흐름을 좌우하고 있는 요소는 바로 기후위기에 따라서 탄소 저감, 탄소 감축이 이슈로 자리 잡았습니다. 즉 EU 같은 경우는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죠. 미국은 더 앞당겨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사실상 종료를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바로 기후위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환경보호를 통해서 강조되었던 부분이 이제 경제현상으로까지 자리를 잡고 2차전지, 전기차로 이행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탈냉전, 이제는 공산주의와 이념 싸움을 할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탈냉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공산주의와 싸움이 아니라 지역에서의 강자, 패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지역 분쟁과 패권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에는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미국과 미국의 패권을 견제하고 올라서고자 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 전쟁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라고 그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추세 하에서 우리가 앞으로 커나갈 산업들을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사회문화에 있어서는, 인구 구조에 있어서는 당연히 노령화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인구 폭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호, 지속 가능한 지구, ESG 경영과 관련된 부분도 사회문화와 함께 경제로까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계화에 따라서 과거 국내에만 머물던 K-팝, K-푸드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점차 퍼져나가는 모습, 바로 경제 현상으로 이행되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바로 패권 전쟁에서 미국이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보시면 문화와 경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거고요. 기술 투자를 정말 잘 아신다, 뭐 바이오라든가 이런 것처럼 정말 잘 알고 초전도체에 나왔던 것처럼 그러한 기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을 거쳐서 경제 현상으로 갈 수 있는 기술을 파악해서 투자를 하실 수 있겠으나, 그렇게 일반인들이 그렇게까지 파악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통해서 문화나 사회 현상이 되었을 때 오히려 주식 투자를 들어가는 게 나중에 경제화 되었을 때 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털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바로 이러한 흐름에 걸맞는지를 파악을 해봐야 되고, 여기에 나온 것들의 구체화된 문화, 사회 현상들을 잘 파악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식이 앞으로 올라갈 길목에서 앞서서 막고 있으면서 이익을 취하는 형태를 가실 수가 있는 거죠. 법제도가 바뀌는 걸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는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더 갈지 아니면 꼬꾸라질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너무 빨라서 손해를 보지 않고 너무 늦어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 되고 있는 이슈들과 관련된 부분들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방산이 현재 그 경제적인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대전을 통해서 사회문화적인 현상으로서 국방 강화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K-팝이 전 세계로서 유튜브라는 망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게 되고 이제 그 문화적인 장벽이 많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전기차 같은 경우가 이제는 문화 현상을 넘어서서 미국의 모든 자동차 회사가 다 전기차를 중심으로 전환에 들어가고 있는 경제 현상으로까지의 이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너무 빨라도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너무 늦으면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이나 늦었다고 하더라도 경제 현상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고를 수가 있겠다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2차 전지의 공매도 전쟁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미 경제 현상이 된 거죠. 과거 전기차가 뜬다 이랬을 때는 사회문화적인 그 기후 위기에 대한 사회문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었던 반면 이제는 그 경제 현상으로까지 이행되어 왔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유추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앞으로의 흐름을 내다볼 때 뉴스나 아니면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신문을 보실 때도 이렇게 경제면보다는 사회문화면을 먼저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 현상으로서 기술이나 과학 관련된 부분도 먼저 보시는 게 앞으로의 이게 그 사회문화 현상으로 이행될지를 미리 내다보고 언제 들어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 쪽을 열심히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기업 산업을 분석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툴들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이게 과연 주식 투자에는 어떤 흐름이 나타날 것인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흐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면 좀 귀찮으시겠지만 맨 앞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각각의 분야마다 이렇게 서서히 이해할 수 있는 기반들을 깔아서 다 강좌를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앞부분부터 좀 천천히 봐 오신다면 오늘 가장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실제 유튜브에 좀 가치 투자 쪽으로 앞서 나가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들을 하죠. 뭐 특히 뭐 이런 오랜 펀드를 굴리셨던 분들은 경제 현상을 바라보면 좋은 주식을 고를 수가 없다. 사회문화 현상이나 기술에 관련된 내용들을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은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과거 우리 역사적인 사실들을 입증을 해 봤을 때 그 논리적인 흐름이 맞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러한 흐름들을 잘 파악하셔서 좋은 종목들을 잘 고르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